안녕하세요, 정보왕 김지근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과 함께 중고차를 사러 가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중고차 사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중고차 구매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시청자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미혼 남성이고 이름은 박성훈입니다. 일단 이거를 신청하게 된 동기는 좀 개인적인 출퇴근 용도라기보다는 일단 좀 패밀리카가 필요했고, 이제 집안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이나 어른들 모시고 좀 이동할 용도로 구매가 필요한 시기가 와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나침 시기가 맞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평소에 차에 관심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기회가 닿아서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적당한 매물을 추천받아서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딱 사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게 한 7월 중순쯤에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은 뭐 인터넷 뒤져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하면서 흘러가다가 채널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만나게 된 기간이 휴가 기간이랑 좀 겹쳐가지고 이때 좀 결정을 하고 보러 다니고 그러고 싶었는데, 마침 딱 공지 글에 구매 예정인 분을 모집한다 이런 걸 보게 돼서 좀 연락을 드렸었고, 그렇게 닿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매는 처음이신 거죠? 아예 차량 구매 자체가 처음입니다. 첫 차 구매를 신차 아니라 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셨어요? 첫 번째는 금액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차에 대해서 뭐 욕심이 그렇게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딱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는 적당한 조건을 찾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구매하려는 차량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중형차 중에 K5 1세대 차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블랙 색상 선택하셨죠? 네네. 왜 하필 K5 블랙 색상을 선택하셨어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좀 어두운 계열을 선호를 해요. 그 중에서도 K5 흰색은 개인적으로 너무 이미지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도로에 조용히 묻혀가려고 그냥 검은색 하려고 합니다. 소나타 말고 K5를 선택하신 거는 디자인 때문인 거죠? 그게 가장 크지만, 친척분들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어르신 차 이미지가 너무 개인적으로 있어서 조금 올드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나타가? 네. 그쵸. 차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개인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래서 비슷한 급이면은 이왕이면 아직은 K5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중형차는 확실히 K5는 3세대도 엄청 이쁘게 나와가지고. 네, 신형 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뭐 사고나 뭐 주행거리 이런 거는 당연히 없거나 적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처음 살 때 손이 많이 안 갔으면, 막 밤낮이 뒤바뀌는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딱 확실히 현기차가 최고네요. 네. 문제 생겨도 바로 차차 갖다 넣을 수 있고. 중고차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이왕이면 그런 게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확실히 카바조 서비스 이용하면은 손 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니까. 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은 광고로 찍는 거지만 네. 만약 괜찮으면 저도 다음에 한번 이용해보려고. 궁금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같이 동행해서 서비스하는 게. 맞아요. 어떤 서비스를 과연 제공해주나 저는 되게 궁금해요. 별거 없으면 어떡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딜러 입장이면 기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데서 되게 쿨하시더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바로 그냥.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뭐 딜러랑 짜고 치는 거다. 사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중고차는 특성상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항상 잠재가 되어 있잖아요. 뭐 신차도 사실 문제가 생기는데 중고차라고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아무리 꼼꼼하게 점검해도 당시에는 문제 없었다가 갑자기 문제가 탁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인가 보다. 이런 데서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나? 단계 털리는 거 아니겠죠? 시사 프로에서 보던 그 배경인데. 여기 영화 같은 데서 이런 데다 묶어두고. 저기서 모닥불 피우고 깡통에서. 아, 너무 그렇게 생겼는데?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제가 33살이라고 하셔가지고 저 30이거든요. 저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실제 어리지가 않은데. 의미가 없어. 몸 쪽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시에 차 예약해가지고 보는 거 K5 블랙 11년식이요. 아, 11년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찍 도착하셨네요. 이 차량 네. 다 들어버리는 현대에서 있다가 가져왔나? 그런 것 같아요. 비 올 때 잠깐 밖에 있던 것 같은데. 전기사님 혹시 타보는 게 얼마 정도 걸리세요? 엔카 진단을 받았지만 사고부터 먼저 봐드릴 거예요. 엔진하고 미션을 비롯한 엔진룸에 있는 소모품들 체크해드리고,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비롯한 하체 점검, 외관 도장 상태와 제도색 여부 확인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기능 점검들로 마무리해드릴 거거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 다 찍어서 네. 마지막에 차량 상태 리뷰하면서 같이 다 보내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오디오 배선이에요. 네.
있는데 스피커를 교환을 하신 것 같거든요. 아, 스피커 튜닝을 한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원칙상으로 따지면 이 라인으로 따라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꺾여 있죠. 꺾여 있으면 이거는 배선 자체에서 이제 저항이 생겨요.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네.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배선은 되게 좋은 거예요. 유명한 배선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조금 더 가야 되겠지만 네. 내부에 습기가 좀 많이 찼었던 것 같아요. 반대쪽 안전벨트를 보면 조금 곰팡이도 파이고 있거든요. 여기 혹시 보이세요? 이 다 곰팡이에요. 습한 날 문을 열어놨거나 네, 비 오는 날 썰루프 열어요. 예, 그랬거나 그래서 곰팡이가 지금 피는 거거든요. 침수 그런 건 아니죠?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침수가 됐을 때 맑은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흙탕물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침수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 꼭 흙이나 이런 흙탕물 흔적이 다 남거든요. 네.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없으니까 네.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습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곰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포저가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재발할 수는 있어요. 여기 보이실까요? 이런 게 이제 곰팡이가 발생되는 흔적이에요. 제가 이걸 빼보는 이유는 침수의 경우에 흙탕물이 차면 여기에도 흙탕물 라인이 생겨요. 이 차는 흙탕물에 의한 침수는 없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두 쪽이 색상이 틀리죠. 이게 순정이에요. 차량을 제작할 당시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투명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광 색깔이에요. 이렇게 무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광이죠. 광이 나는 이유가 이 범퍼를 도색했다는 얘기죠. 범퍼 도색을 할 때 정식 절차상으로는 범퍼를 탈착을 해서 다 분해를 해서 이 피만 도색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고차 업의 특성상 단가를 좀 낮춰야 되잖아요.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탈부착 공임을 없애고 칠만 한 거예요. 마스킹해서 마스킹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진짜 꼼꼼해요. 후방 감지 센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짐을 싣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장재가 다 찢어졌어요. 이런 등은 검사할 때 불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트렁크 닫으면 불빛이 비쳐요. 무드등처럼. 그래서 이거는 살짝 하시는 게 좋아요. 침수다 뭐 사고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실제 상황을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런 그 용접 자국들이 있어요. 제작할 때 당시에 하는 용접 방식하고 사후에 애프터 마켓에서 하는 용접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이 뼈대 사고를 볼 때는 항상 여기를 체크하거든요. 저희가 이쪽은 사고로 인해서 핸들을 교환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안에 인슐레이터 패드가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정상적으로 장착이 돼야 문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소음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그 기능을 못해요. 원상복구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린 자국이 있어요. 여기하고 딱 비교해 보시면 보이거든요. 지금 칠이 하나도 안 까졌잖아요. 저쪽은 칠이 다 까졌어요. 공구를 사용해서 풀고 줄이다 보면 칠이 충격에 의해서 깨지니까 무엇을 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선이 다른 배선 작업을 추가로 많이 한 차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작업을 잘 했겠지만 잘 했어도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합선이라든가 이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배선들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 언제든 합선이나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순정 라이트를 교환을 하시던지 아니면 배선을 다 얻으시던지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쪽 라이트는 교환이 됐어요. 이쪽 펜더가 파손이 되면서 펜더가 교환이 되면서 같이 교환됐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라이트 쪽에 배선은 한번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걷어내는 건 크게 문제될 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배선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차는 거 보이시죠? 사고 유무를 다 확인해 본 결과 돌격 사고는 없는데 지금 펜더 하나 단순 교환이 있고 라이트는 법상으로는 사고 부위나 이런 거에 안 들어가요. 오일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일을 잘 교환하지 않고 주기를 놓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슬러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오일이 기화가 돼서 고형화 되는 거예요. 엔진오일 색상이나 이런 수준을 봤을 때도 오일에 대한 그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냉각수 색상이나 수준은 다 괜찮은데 비중이 안 맞아요. 지금 영하 22도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20 한 5도? 비중이 잘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럼 부동액을 좀 더 넣어야 되는 거네요? 부동액을
조금 보충하셔야 될 것 같고,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냉각 효율은 좋지만 겨울 같은 때 동파에 연료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구동액이 또 많이 들어갔을 때는 냉각 효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은 색상만 봐도 지금 교환을 하셔야 돼요. 신전물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배터리도 어쩌면 교환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연식은 좀 안 됐어도 방전이 여러 번 됐으면은 특성이 나빠지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오일이 좀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션 자체에서 안에 있는 압력을 빼줄 때 같이 섞여서 나오는 오일이기 때문에 누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미션 쪽에 이제 에어 브리더라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닐 건데 브리더 자체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없어요. 교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시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시는 게 맞아요. 브레이크 패드 새 거를 넣고 양을 맞추는 게 맞거든요. 그 패드가 늘어난 만큼 얘가 올라오겠죠. 얘가 오버플로우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재질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거든요. 나머지 부품들이 부식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도색 두께를 재는 거거든요. 금속 재질로 된 곳에는 다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도색이 된 거예요. 아, 신기하네. 그리고 이것도 중화장치 이게 불법이에요. 사이드 리피터는 하나밖에 안 돼요, 허용이. 다 들어갔는데요. 그냥 진짜 이렇게 쫙 긁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고, 흠집이 많아서 다시 했을 수도 있고. 웬만해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하면 사고차 되니까, 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닦아내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닦다가 흠집이 날 수도 있으니까, 세척을 하고 나시면 좀 보일 수도 있어요. 흠집 같은 거. 도색은 저쪽 판은 다 하고요. 네. 여기는 도착. 이거는 교환, 이건 도색. 소금. 손등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하죠? 네. 비닐이 열선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피면 여기도 좋아요. 여기는 한 40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낮아요. 점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커튼이 저런 거구나. 제가 봤을 때 창문 다 열고 셀럽도 열고 약간 쏘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저거가 있어요. 리콜 엔진 쪽에. 지금 증상은 안 보이는데 주행하시다가 언제든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안내하는 대로 여기는 지금 앞에 전면에는 깜빡이가 없어요. 왜 없어요? 얘가 개조한 거예요. 얘를 지금 개조했는데 이 라인을 죽여놓은 거거든요. 단독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순정품으로 교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따가 계약하실 때 성능점검 기록부를 한번 보시고 이게 불법 구조 변경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썬루프 레일에 보면 그리스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윤활이 잘 안 돼서 이제 뻑뻑한 느낌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안정장치가 있거든요. 이물질이 끼면 다시 리턴하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아무것도 끼지 않았는데 다시 리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안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윤활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나. 이게 물러났다가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제자리 못 찾아서 들어가요. 썬팅 같은 경우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하고 색깔이 차이가 나거든요. 분명히 다 한 거예요. 썬팅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풀었는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 빈이 계속 들어와요. 브레이크 오일이 없거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있을 때 들어오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오일은 아까 제가 확인했잖아요. 맥스선에 있진 않지만 중간선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풀려도 계속 들어온, 이거는 얘기하셔가지고 이것도 점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점검은 다 끝나셨고요. 네. 제가 사진 보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님 이거 정비하시면 네. 보통 차들이 문제점이 좀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11년식인데 네. 이 정도면 연식에 비해 좀 많이 나온 편인가요? 아니면 적게 나온 편인가요? 불법 구조 변경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개선 쪽 문제가 있는 거는 잘 나오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건 실내 곰팡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 저렇게 곰팡이가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들에 얼마큼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공조계통에도 그게 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배선 문제보다는 그러면 곰팡이 문제가 더 심한 저는 두 개가 거의 동급이라고 보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기는 쉬운데 뭐 없애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전체 다 뜯어서 다 세척해서 다시 조립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특히 공조계통 같은 데서 한번 발생이 되면 계속 그걸 호흡하는데 들이마시고 있을 수 있거든요. 15년 된 차나 막 이런 차들에서도 곰팡이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안 나타나요. 실내 클리닝 한다고 그냥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완화는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곰팡이 부분은 수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곰팡이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뭐 곰팡이 때문에 믿고 한다는 말씀. 네. 구매자분들이. 그렇죠. 만약에 좀 내고가 가능하다면 괜찮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하시느냐에 따라 제가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은 지금 뭐 사고 없고 패턴이 다 좋은데 실내 곰팡이라든가 라이트 쪽 배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실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걸르고 뭐 다른 차를 다시 알아보실지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하나도 점검을 받잖아요. 네. 보통 한 몇 % 정도 확률로 사람들이 차량 구매를 취소를 하나요? 제가 봤을 때 성사되지 않는 확률이 10에서 20% 정도 선밖에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고 너그럽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민하게 보시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계약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또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분 잘 모르시지만 이건 진짜 큰 문제다 얘기해서 강력하게 하는 경우까지 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10번 보면 한 한두 번 정도는 리젝트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처음 딱 차량을 문을 열어봤을 때 전 곰팡이가 제일 먼저 보였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저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긴 해요. 저도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곰팡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럼 그냥 구매 안 하시는 걸로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딜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그냥 제가 태워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카바도 서비스 이용해 보셨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전에는 뭐 검색만 해봐서 그냥 대충 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거의 뭐 1시간 반을 차를 구석구석 다 봐주시고 제가 구매자 입장이지만 진짜 저기까지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면은 비싼 차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따로 카바도에서 돈 받으신 거 아니죠? 네. 저 오늘 차량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 구매하지 않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다른 부분이나 옵션이나 뭐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건 만족스러운데 곰팡이가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게 많았고 정비사분도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만 제가 차를 구입하는 목적이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다녀야 돼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좀 다른 매물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카바도 서비스 이용하면서 네.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정비사분이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꼼꼼하게 해주시고 또 설명까지 거의 뭐 수업 듣는 것 같이 공부하면서 구매를 했다 안 했다에 상관없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차량 자체가 진단 차량이라 그래서 가봤는데 성능 기록부에 없는 불법 개조 부분이 좀 누락돼 있더라고요. 다음에 구매할 때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일단 그거를 배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곰팡이가 많이 큰 것 같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이제 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날씨 그 장마철 끝난 직후에 구매를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000원? 제일 무서운 곰팡이가 아니라 주차 비용. 이 진짜 차 많이 타보고 이런 사람 아니면은 한두 번씩은 다 대동하고 가야겠네. 차 많이 타본 사람도 모르는 거 배우고 막 하면 좀 네. 진짜 수업료라고 치면은 비싸지도 않고 이거는 K5 소나타 이러면 다 10만원 10만원 11만원 선에서 끊겠네. 차 어차피 사면 오래 쓰는데 정비 잘못하면 한번 하면 뭐 1000만원 선 쓸 생각 하는 사람들은 뭐 20만원 시청자들이 잘못하면 광고 받았으니까 돈 소리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서비스를 돈 주고 이용했더라도 이 분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배송할 정도로 아까 땀 흘리는 땀 바닥에 뚝 떨어지면 찍어야 돼. 와, 너무 많이 봐주니까 저는 그냥 뭐 대충 제가 아는 것들 사고 유무 네. 소모품 정도 이 정도만 봐줄 줄 알았거든요. 네. 저 처음에 문자를 안 내봤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차를 뜯어보나고. 그렇게 걸리면 사네. 또 차 받으면서는 또 콘텐츠에서 정밀점검 플러스 받아보라고 하거든요. 3만원짜리. 근데 사실 3만원 주고 정밀점검 플러스 받는 셈 치고 네. 10만원, 11만원 주고 카바도 이용하면 훨씬 나으니까. 진짜 딱 뭐 가라라고 뭔 갈 필요 없다 딱 구분해주는 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산 다음에도. 맞아요. 내고를 얼마를 요구를 했었는지가 가시권을 딱 들어오니까 단점이 없었어. 네. 솔직히. 좀 미안한 거 그리고 보면서 네. 오래 걸리는 거. 네, 이번에 카바도 광고 한다니까 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거 다 딜러랑 짜고 쳐서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거죠 저렇게 보는데. 오히려 딜러가 찾아가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맞는 거지. 애초에 저렇게 진단을 했었어요. 네, 저렇게 진단을 하고 팔아야죠. 정비사는 저렇게 하루에 5대만 보면 탈진할 것 같은데 진짜. 뭐 5대까지 보진 않겠지만. 그렇죠. 근데 약간 좀 오늘 운이 안 좋았다. 말씀하셨잖아요. 한 10에서 20% 정도만 네. 막 먹는다고. 뭐 그런 게 컨텐츠 뽑긴 좋잖아요. 그렇죠. 컨텐츠 가격 잘 나오죠.
기분 좋게 오늘 구매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그것 빼고는 다 만족스럽잖아요. 어차피 뭐 구매야 뭐 맞는 거 나올 때까지 뭐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 급하게 샀다가 뭐 이것저것 문제 생긴 거보다 낫죠. 차는 어차피 딱 한 대만 사면 되니까 제일 좋은 거 한 대만 사면 되는데 네. 굳이 약간 찝찝한 걸 살 필요가 없죠. 그럼.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K카가 직영으로 판매되는 대신에 엔카에 비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K카가 엔카에 비해 상태가 괜찮은 매물만